노인을 10년 빨리 걷지 못하게 만드는 3가지 습관. 하지만 그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 전문의 62세 김도연입니다. 요즘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이 많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마트 한 바퀴는 거뜬했는데 요즘은 100m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쭉 빠져요.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가 덜덜 떨려서 넘어질까? 무섭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근육과 신경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81세를 전후로 갑자기 걷기 힘들어지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나이 탓이겠지라고 넘기시지만 실은 몸 안의 신경회로가 끊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상계동의 박정순 어르신 81세. 평생 건강하고 부지런하셨던 분이었지만 작년 봄 장을 보러 가시다 계단에서 다리가 툭 풀리며 넘어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혼자 외출조차 두려워졌죠. 검사 결과 근육보다 신경이 먼저 늙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신경을 다시 깨우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박정순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3단계 신경회복 루틴을 꾸준히 하시며 단 3개월 만에 손주 손을 잡고 다시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다시 제 다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왜 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정확히 알게 되고 집에서도 스스로 다리 힘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금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가 두렵다면 오늘 영상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걷게 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그분은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무릎을 짚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힘을 주려 해도 바닥이 밀리는 느낌이에요. 이건 단순한 근력 저하의 증상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81세 이후에 걷기 어려움은 근육보다 신경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다리가 약해졌다고 하면 운동 부족, 단백질 부족, 근육 감소증만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신경의 느려짐, 즉 신경전도 속도의 저하입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 몸의 신경은 전선과 같습니다. 뇌에서 걸어라라는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가 척수를 거쳐 허벅지, 종아리, 발끝 근육으로 전달되어야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전선의 피복이 낙습니다. 신호가 약해지고 느려지거나 중간에서 끊어집니다. 이때 근육은 제대로 명령을 받지 못하니까 점점 쓰지 않는 근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근육은 그대로 있는데도 다리는 힘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현상을 신경근육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뇌와 다리 사이에 통신선이 끊어진 거죠. 이걸 오래 방치하면 진짜 근육까지 서서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80대가 넘어가면 한 달만 누워 있어도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정순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처음 진료할 때 다리의 근전도 수치가 정상인의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즉, 근육은 멀쩡했지만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하면 100m쯤에서 다리가 덜덜 떨리고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던 것이죠. 이런 환자분들께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걷기 근육은 노화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신경이 잠들어서 약해지는 겁니다. 신경이 깨어나면 근육은 언제든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신경이 약해지면 혈류도 떨어지고 혈류가 떨어지면 근육에 영향이 가지 않죠. 결국 다리 전체의 미세순환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 통증, 종아리 경련, 발끝 저림이 연달아 찾아옵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당기거나 자다가 종아리가 딱딱하게 뭉치는 느낌이 들면 이미 신경의 피로 누적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아,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갑자기 걷기 운동을 늘리고 헬스장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몸은 운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신경이 피로한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지고 근육이 더 경직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더 힘들다, 다리가 쥐가 난다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신경을 먼저 깨우고 그 다음 근육을 움직이는 것. 이 순서가 바뀌면 회복이 오히려 느려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몸이 자동차라면 엔진이 근육이고 점화 플러그가 신경입니다. 플러그가 죽은 엔진은 절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박정순 어르신도 처음엔 하루 5분만 하는 신경 깨우기 루틴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무릎이 덜 떨리고 한 달 뒤에는 계단을 오를 때 덜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신경이 조금씩 깨어나면 근육이 그 신호를 다시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신경 회복, 근육 회복, 균형 회복의 3단계 순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경은 속도보다 리듬을 좋아합니다. 즉,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반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10분씩만 해도 신경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박정순 어르신도 아침 식사 전마다 제가 알려드린 3단계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뒤 근전도 수치가 정상인의 9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81세 이후의 걷기 문제는 단순히 체력 저하가 아니라 신경 노화의 가속에서 비롯됩니다. 그 가속을 멈추는 순간 다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박정순 어르신의 회복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확신하게 되었죠. 나이 들어 걷기 힘든 건 노화 때문이 아니라 신경의 사용 중단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경은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을 멈춥니다. 쉽게 말해 잠든 신경이죠. 그렇다면 이 신경을 깨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자극보다 인지가 먼저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자극부터 주려고 합니다. 걷기, 스쿼트,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신경은 단순한 근육과 다릅니다. 신경은 움직여야 한다는 인식을 뇌에서 받아야 비로소 깨어납니다. 즉, 움직임의 의식화가 첫 단계입니다. 이건 단순히 명상이나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신경의 30% 이상은 인지 신호를 통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처음 권한 것은 운동이 아니라 감각 훈련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근육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걷는 연습보다 다리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박정순 어르신은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하셨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금세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루틴의 첫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1단계, 신경 깨우기 루틴 하루 10분, 누구나 가능. 눈을 감고 다리를 느끼기 1분.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오른쪽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끝 순 서로 자신의 다리를 천천히 머릿속으로 스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내 오른쪽 다리가 여기에 있다는 감각을 집중해서 인지하세요. 이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뇌는 해당 부위의 신경회로를 재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발끝 미세 움직임 자극 3분. 그 다음은 양발을 바닥에 대고 엄지발가락만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걸 10초 간격으로 천천히 반복하세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집중도입니다. 뇌가 발끝 신경의 반응을 감지할 수 있도록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종아리 신경 자극 마사지 3분. 양손으로 종아리 안쪽을 위아래로 문질러 줍니다. 이 부위에는 경골신경이 지나갑니다. 혈류와 감각 신호가 동시에 자극되면서 신경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부위를 3분간 마사지하면 근육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고 신경 전도 속도가 15% 가까이 향상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발끝 들기 복식 호흡 3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발끝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발끝을 천천히 바닥으로 내리세요. 이 동작은 뇌의 운동 명령 회로와 호흡 자율신경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단순하지만 신경을 가장 깊게 깨우는 루틴입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뇌 마이너스 신경 마이너스 근육 삼각 연결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근육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회복은 뇌에서 시작됩니다. 뇌가 다리의 존재를 다시 인식해야 그 다음에 근육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운동량보다 인지량을 늘려야 합니다. 박정순 어르신의 첫 주도 이 루틴뿐이었습니다. 하루 10분 아침마다 꾸준히 하셨죠. 놀랍게도 일주일 후 발끝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선생님, 발바닥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신경이 다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신경이 깨어나면 몸은 빠르게 변합니다. 혈류가 개선되고 미세한 근육 섬유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다시 말해 몸의 전선이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너무 급하게 운동을 늘리지 말고 따뜻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신경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찜질이나 족욕을 함께 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또 하나, 80세 이상에서는 단백질보다 신경 영양이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 B1, B6, B12, 오메가3 지방산은 신경 피복을 회복시키는 데 필수입니다. 특히 식사를 잘 못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이 영양소를 꾸준히 보충해야 신경이 안정적으로 살아납니다. 이 첫 단계를 2주간 반복하면 몸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걷는 속도보다 다리를 딛는 감각이 먼저 돌아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체력 회복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나를 인식하는 과정, 즉 신경 자각의 회복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80세가 넘었다고 해서 다리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약해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박정순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10분 루틴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개월째 다시 시장을 혼자 걸어가셨죠. 그날 찍은 사진을 아직도 제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손엔 장바구니, 한 손엔 지팡이, 표정엔 다시 살아난 사람의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힘은 좀 생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휘청거려요. 넘어질까봐 겁이 나서 아예 걷는 걸 피하게 돼요. 이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신경의 약화입니다. 우리의 뇌와 귀, 다리에는 평형기관이라 불리는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몸의 기울기를 감지하고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신경이 약해지면 근육은 버티려고 애써도 중심이 흔들립니다. 결국 넘어짐 공포가 생기고 그 불안감이 다시 몸을 긴장시켜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2번째 단계, 제가 직접 고안한 균형신경 강화 루틴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단계 균형신경 강화 루틴 5분 루틴. 벽을 짚고 한 발 들기 1분. 벽이나 식탁 모서리를 살짝 짚고 오른발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처음엔 5초만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포인트는 몸의 흔들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 순간 뇌 속의 평형신경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좌우 5회씩만 해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발끝으로 중심 이동 1분. 이번에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려 발끝으로 체중을 이동시켜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뒤로 돌아오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전정신경을 자극해 균형 감각을 깨웁니다. 특히 척추와 다리의 미세한 근육들이 협응하면서 넘어짐을 막는 보정 반사가 다시 살아납니다. 눈 감고 발바닥 감각 느끼기 2분.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왼쪽이 더 눌리는가? 오른쪽이 더 가벼운가?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균형 회로가 재활성화됩니다. 이건 단순한 감각 훈련이 아니라 뇌가 다리의 위치를 다시 지도처럼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노화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이 훈련을 2주간 시행한 80세 이상 노인의 중심 흔들림이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발바닥 자극 스트레칭 1분. 양손으로 발바닥을 감싸쥐고 엄지로 발바닥 중앙을 눌러줍니다. 이 부위에는 후경골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은 걷기 균형과 감각의 핵심 통로죠. 3분간 천천히 자극하면 신경 전도 속도가 즉시 향상됩니다. 실제로 이 마사지 후 바로 일어나 걸으면 발이 바닥에 착 붙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신경이 몸의 위치를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 과정입니다. 다리를 강화하려면 단순히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뇌가 내 몸의 중심을 다시 학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균형 회복의 과학입니다. 박정순 어르신도 이 루틴을 3주째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벽을 짚지 않으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벽 없이도 10초간 한 발을 들 수 있었고 2주 뒤엔 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여유 있게 건널 만큼 속도와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두려움의 해소였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넘어질까봐 겁났는데 이제는 발이 바닥을 딱 잡아요. 그 웃음을 보는데 의사인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균형신경은 근육보다 회복이 빠릅니다. 단 5분의 꾸준한 훈련으로도 뇌가 다리의 위치를 다시 인식하고 반응 속도가 향상되기 때문이죠. 특히 아침 기상 직후나 저녁 샤워 후 몸의 온도가 따뜻할 때 실시하면 효과가 2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괜찮겠지 하며 운동 강도를 갑자기 올립니다. 이건 금물입니다. 신경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면 다시 피로해지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를 리바운드 신경 피로라고 부릅니다. 마치 근육통처럼 잠시 좋았다가 다시 힘이 빠지는 현상이죠. 이 시기에는 회복보다 유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즉,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경은 반복 리듬 속에서 스스로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경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선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우리 몸은 신경 재생을 가장 활발히 합니다. 이때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아무리 낮에 운동을 해도 신경 회복은 절반에 그칩니다. 정순 어르신도 이 시기에 수면 루틴을 함께 조정했죠. 자기 전 10분간 다리 온찜질을 하고 잠들기 전에 발끝을 10회 들어 올리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한 달 후 걷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리는 꼿꼿해지고 발끝이 자연스럽게 땅을 밀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는 내 몸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경 회복의 두 번째 단계, 즉 균형신경 강화 루틴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보행 안정감과 하체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 번째 단계, 근육과 신경을 함께 강화하는 실전 걷기 루틴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걷기가 아닙니다. 신경 회복, 근육 협응, 혈류 개선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장 효율적인 노화 역행 프로그램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걷기 힘듦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신경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81세 이후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는 게 두려워지는 이유. 그건 근육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뇌와 다리 사이의 신경회로가 끊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신경은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3단계 루틴이 바로 그 해답이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1. 신경 회복의 본질. 신경은 근육보다 먼저 늙지만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깨어나면 근육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3단계 루틴. 신경 깨우기 루틴 감각 인지 훈련 뇌가 다리를 다시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균형 신경 강화 루틴 넘어짐을 예방하고 중심 감각을 되살립니다. 신경근육 통합 걷기 루틴 신경근육 혈류가 함께 회복되는 완성 단계입니다. 3. 꾸준함이 치료입니다. 신경은 강한 자극보다 반복과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 단 10분이라도 반복하세요. 그게 81세 이후에도 다리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인을 10년 빨리 걷지 못하게 만드는 3가지 치명적 실수. 움직임을 멈춘다. 운동은 나중에 해야지. 신경은 사용 중단이 가장 큰 독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신경회로가 끊어지고 근육은 자동으로 위축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 아프다고 멈춘다. 무릎이 아프니까 쉬어야지. 통증과 두려움 때문에 활동을 멈추면 신경은 더 빨리 약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균형신경이 죽고 낙상 공포가 커집니다. 통증이 있다면 완전한 정지가 아니라 조절된 회복 루틴이 정답입니다. 영양수면 약물 관리를 소홀히 한다. 먹는 건 괜찮겠지. 비타민 B군, 오메가3,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경 피복이 손상됩니다. 또한 밤 11시 새벽 2시 사이 숙면이 없으면 신경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몸이 깨어 있어도 신경이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3가지 실수를 막는 순간 노화의 속도는 10년 늦춰지고 다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박정순 어르신 81세의 회복 사례. 계단을 오르다 쓰러져 걷기를 포기했던 박정순 어르신은 신경 깨우기 루틴 균형 루틴 10분 걷기 루틴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시장을 혼자 걸었고 이제는 다리가 내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수천 명의 시청자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노화는 늦출 수 없지만 신경은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루틴. 매일 아침 10분 다리 감각 깨우기 루틴. 점심 전 5분 균형신경 루틴. 저녁 산책 10분 느린 걸음 걷기 루틴. 자기 전 온찜질 발끝 들기 10회. 이 4가지만 해도 몸은 스스로 신경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이 내용을 더 많은 어르신에게 전하는 길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천을 시작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구튼튼의 재활의학 전문의 김도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다리가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신경은 다시 배울 수 있다.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